안녕하세요. 이보기TV 이보기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노후가 비참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난한 노후를 어떻게 극복할까? 남의 얘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 얘기할 텐데요. 어려서부터 부모 잘 만나고 좋은 학교 다니고 젊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퇴직 후에도 노년에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젊어서도 그렇고 노후에도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생각하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미리 단돌이 하자는 뜻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노후에 돈이 없는 사람이 왜 많을까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을 봤습니다. 그 폐지를 줍는 어르신은 하루에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생계주의합니다. 서울의 한 동네에서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76세 어르신입니다. 어깨는 마대따루를 쥐고 손에는 집게를 들고 폐지를 줍습니다. 하루에 1kg에 70원입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겨우 4,000~5,000원 남짓벌이가 됩니다. 이 어르신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맞습니다. 하루 3끼는 아니더라도 내 힘으로 라면 하나라도 스스로 먹고 싶어 나왔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느 노인의 민낯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했다가 쫓겨난 어느 할머니 얘기입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에 사는 7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같이 살 때 괜찮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죽고 자식 가지고 있는 거, 자식들이 갖고 있던 자기 돈 모두 자식들에게 골고루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한 집에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은 처음엔 좋지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방 한 칸도 내주지 않는 며느리의 상황이 막상 나가려고 보니까 나갈 형편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쉼터로 전전하다가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임대주택에 들어갔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자식들의 아무리 있어도 내 보험이 아니더라. 그런데요, 이게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몇 년 전입니다. 아주 잘 살던 집입니다. 사남매로 들었는데 사남매가 다 대학을 나오고 출세하고 다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집도 있고 많은 돈이 있지만은 그걸 어머니가 이제 남편 죽고 나서 그걸 골고루 자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2억만 따로 떼어가지고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용돈으로 내가 써다 죽겠다. 아들들이 박수를 치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얘기 없습니다. 어머니 2억 돈은 아무도 손대지 말아라. 내가 가고 싶은 곳 갈 테니까 전화할 테니까 널 그때 가서 나랑 같이 살자. 이러고 아주 마음 좋게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제 큰아들 집을 가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며느리가 다음 주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애가 고3이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머니가 오시면은 신경이 쓰이니까 작은 집에 갔다가 다음 달에 오십시오. 작은 집에 연락했더니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딸네 집에 가면 되겠습니까? 딴 데로 데려갔더니 지금 우리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시면 여의가 안 됩니다. 사남매가 모두 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초조카 집에 가서 자기 살던 옛날 집입니다. 거기서 풀 뽑아주고 상추 길르고 그러면서
지내는데 그 조카 사위가 용돈 2, 3만 원 주면 코가 따가닥도록 절을 하고 자기는 무일푼이 된 노인이 실제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근데 또 한 가지 사례는 명예퇴직을 한 후에 실패한 60대 가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때는 대기업에 다니던 60대 남성이었습니다. 명예퇴직해서 퇴직금을 2, 3억 받았습니다. 작은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경험이 없어가지고 결국 1년 만에 폐업을 하고 남은 것은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불량자 시대가 됐습니다. 자식도 취업준비 중이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무료주택을 사야 되면서 그래도 죽지 말아야지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말합니다. 남의 불행이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쌍한 노후를 맞은 사람의 문제점을 보면요, 준비 없는 노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의 기초 노후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은퇴한 후에 일할 사전에 능력이나 기회가 없습니다. 일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식에 의지하거나 기대만 다 할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가난한 노인들의 회복 탄력성이 없고 희망을 잃고 자살을 돌파구가 아니라 재산이 없고 자녀들이 능력이 없으면 손들고 기초생활 숙제가 되어야 합니다만 통장에 현금이 있거나 부동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되면 정부에서 최소한 생계는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 줍니다. 과거의 영광을 잊고 경제력, 관계력, 건강 세 가지를 복원하다가 무너지면 고요한 재난이 연장된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맺겠습니다. 노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사례들의 두렵이 아니라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이 인간다운 삶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것은 아니라 자식의 부담을 지도 않고 노후가 진짜 부모의 도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고 배우고 건강을 챙기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노후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노후는 고요한 제한이 될 수도 있고 준비됐으면 조용한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지난날의 선택이 오늘이 됐고 오늘의 일이 내일로 연장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하면서 우리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의 불쌍함을 면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에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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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